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의 완벽한 서버 보안 구축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SGA 솔루션스 채널 사업팀 박철현입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오라클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보안, 서버 보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SGA 솔루션스 전략계약팀 김세현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SG 솔루션즈의 김세윤입니다. 네, 부장님의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SGA 솔루션즈의 전략기획팀 소속으로서 서버 보안 레드캐슬의 PM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제품을 기획하고 프리세일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직 솔루션스 회사에 대해 생소한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GA 솔루션스는 통합 IT 차세대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서버 보안 솔루션 및 전자문서, 문서 미변조 방지, 백신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5년 코스닥에 상장하였으며 2019년 차세대 보안 솔루션 라인업을 출시하며 광범위한 보안 영역에 대한 솔루션 및 제품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SGA 솔루션스의 주요 제품 라인업은 크게 4가지로 시스템 보안, 응용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차세대 APT 보안이 있습니다. 서버 보안 국내 점유율 1위인 레드캐슬 기반 서버 보안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서버 보안 차별화, 고도화된 제품인 비주얼 캐슬, 엔터프라이즈 캐슬 제품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티바이러스 제품, 패치 관리 시스템 등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에 더해 AI 기반 악성 코드 분석 시스템까지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SGA 솔루션스 회사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인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웨비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환경이 갖고 있는 보안 취약성, 그리고 그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 서버 보안 레드캐슬이 할 수 있는 역할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45분 정도가 발표가 진행된 후 약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김세윤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품도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제출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릴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의 완벽한 서버 보안 구축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기업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야 할까요? 네, 왜 클라우드인가? 클라우드가 어떠한 기술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클라우드는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IT 환경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점이 이토록 매력적이길래 클라우드로 이동하게 되는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이점,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게 되면 장비 구매 및 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설비 투자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며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드웨어나 시설, 솔루션 투자를 하거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공급업체 직원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운영 및 처리를 하기 위하여 대규모 IT 운영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는 또한 다운타임 관련 비용을 줄입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다운타임이 드물기 때문에 다운타임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소비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안성입니다. 규모와 탄업에 관계없이 모든 비즈니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데이터의 보안입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저장되고 처리되도록 여러 가지 고급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업체는 플랫폼과 인증, 액세스 제어 및 암호화와 같이 처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기본 보호 기능을 부여합니다. 거기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클라우드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 보안 기능을 추가하여 이러한 보호 기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확장성입니다. 기업마다 서로 다른 IT 요구사항이 존재합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동일한 IT 요구사항을 갖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IT 부서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은 대역폭 수요가 증가하거나 변동하는 비즈니스의 아주 이상적인 플랫폼입니다. 비즈니스 요구가 증가하게 되면 물리적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고 클라우드 용량을 손쉽게 늘릴 수 있으며 이러한 수준의 밀접성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기업이 경쟁업체보다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확정성은 사내 운영 문제 및 유지 관리와 관련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솔루션과 선제적 투자 없이 고성능 리소스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성은 아마도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용성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하여 스마트 기기 장치를 통해 회사 데이터에 모바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먼 거리에서 바쁜 일정이거나 회사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직원은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및 동료와 손쉽게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클라우드의 리소스를 쉽게 저장하고 검색하며 복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장치를 통해 자신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구성입니다. 데이터 손실은 데이터 보안과 함께 모든 조직의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시스템과 PC의 같은 장비가 손상되더라도 데이터를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자연재해에서 정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비상 시나리오에 대한 빠른 데이터 복구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는 손실 방지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요. 전통적인 온프로미스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데이터가 시스템, 로컬에 저장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멀웨어, 바이러스 같은 하드웨어 성능 저하 그리고 간단한 사용자의 오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게 돼서 운영하게 되는 경우 시스템과 PC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환경이 단순한 효율성의 측면을 넘어 다양한 방면으로 유용한 플랫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IT 환경에 맞추어 변화되고 진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IT 환경은 클라우드로 이동되고 있으며 2020년 포춘 500대 기업의 약 80% 정도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75%에 이르는 많은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AI를 앱 개발에 활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많은 보안 위협과 재해와 같은 상황에서 안전한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며 이는 클라우드 기반의 암호화, 위협 분석 등과 같은 컴플라이언스가 이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은 상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 약 75% 이상이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IT 시장의 전망은 어떤가요? 현재 IT 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매체에서 나오듯이 현재 전 세계는 전반적으로 경제 불황에 따른 저성장 기조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투자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IT 투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IT 시장은 2018년 대비 2019년 1.3% 성장하는 데 그쳤고 2020년엔 3.2%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특히나 국내 IT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가 가진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가진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같은 회에 따르면 22년까지 IT 서비스 성장의 약 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연평균 16.8% 성장할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IT 시장 성장률 약 11%, 국내 19년 IT 성장률 1.3%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기업 중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라클 웨비나이기 때문에 오라클 클라우드를 빼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AWS가 IaaS 분야 중심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그리고 MS 애저는 윈도우 플랫폼과 오피스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시장은 AWS와 MS 애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라클은 클라우드 시장에 상대적으로 늦게 진입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의 후발주자로서 오라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내세우는 데이터 기반을 베스트 오브 브리드 전략을 통해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스트 오브 브리드란 각 분야별 가장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는 뜻인데요. 데이터베이스 하면 누구나 오라클을 먼저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오라클이 지난 5월부터 지난해 5월에 데이터 센터를 오픈하면서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라클의 기본 전략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병행하면서 기업이 온프레미스에서 경험했던 고성능, 안정성을 클라우드에서도 그대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라클은 건물의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인 IaaS에서 젠2 아키텍처의 기반으로 좀 더 빠르고 가성비가 좋으면서 보안이 강화된 컴퓨트,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위에 DBCS, 자율운영 DBO 등의 최상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데이터 관리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젠2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코드와 클라우드 컨트롤 코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외부 공격자가 사용자 코드에 침입하더라도 클라우드 컨트롤 코드에는 액세스할 수 없도록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클라우드 센터의 경우 같은 하드웨어에 VM을 가상화를 설치하여 사용자 코드와 클라우드 컨트롤 코드가 동일한 하드웨어 상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외부 공격자가 취약점을 통해 클라우드 사용자 코드 속에 침입하게 되면 클라우드 관리 코드에까지 액세스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라클은 코어 엣지 시큐리티를 구현하여 망분리, 데이터베이스 보안, 방화벽, 컴플라이언스 등의 모든 레이어에서 보안을 최우선적으로 설계하여 최고의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라클 클라우드가 다른 클라우드와 차별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네, 크게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완전성으로 오라클은 IaaS, PaaS, SaaS 모두를 지원하고 오라클 인프라 플랫폼은 복잡성을 감소시켜 운영, 개발 및 사용자 모두를 위한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방성으로서 표준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하여 워크로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언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손쉽게 확장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안성인데요. IaaS, PaaS, SaaS 계층을 모두 통합하고 있으며 물리적 혹은 논리적 접근 제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장되고 사용되는 데이터는 암호화하고 사용자 권한 제어에 따른 접근 관리 및
민감 데이터의 마스킹 기능을 제공하여 보안성을 한층 더 강화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하이브리드 등의 클라우드 사용상의 모든 옵션을 제공하여 기존 IT 환경과 기술을 그대로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서 적용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장점을 6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총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고객에게 저비용의 이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표준성으로서 SQL, NoSQL, 자바 등의 업계 표준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뢰성으로서 이 의미는 클라우드상에서 무중단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상호 호환성으로서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의 통합을 용이하고 연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장 빠른 데이터베이스와 미들웨어를 제공함으로써 고성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성으로서 외부 공격으로부터 방어하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하면 보안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안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고객, 즉 사용자의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용에 있어서 책임에 대한, 의무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은 어떠한가입니다. 탈레스 자료에 따르면 기업 데이터 전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기업은 현재 약 48%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민감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업은 49%에 불과합니다. 또한 클라우드와 온프로미스 환경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가진 기업은 고작 30%에 불과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35%에 달하는 클라우드 사용자 기업 고객은 클라우드 보안의 책임이 기업 사용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보안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대부분의 사용자, 기업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많은 기업들이 앞서 말한 클라우드가 주는 이점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만 그에 반해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점은 클라우드 보안 책임이 기업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인식에서 많은 보안 사고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미국의 대형은행 캐피탈원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약 1억 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소비자와 미국 내 신청자 및 캐나다의 6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의 원인은 웹 방화벽의 잘못된 구성으로 발생하였고 잘못 구성된 웹 방화벽을 통해 액세스 토큰을 생성한 후 AWS 스토리지에 접근하여 약 700개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들어있는 폴더와 데이터 패킷이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이 외부 공격자는 FBI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행히 유통되거나 공유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중요한 정보인 개인 민감 정보가 사용자의 실수로 혹은 고객의 운영 관리의 실수로 유출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한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 5월에 발생한 인도의 혼다 자동차에서 발생한 민감 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두 개의 AWS S3 버킷이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된 사고이며 독일의 보안회사 크롬텍 시큐리티사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이 S3 버킷에는 이름, 전화번호,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인도 혼다 자동차는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S3 버킷은 무엇이냐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의 약자로서 AWS 인터넷 스토리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자, 오른쪽 표에 보시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한 주요 보안 사고 사례가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보안 사고는 실수에 의해 발생되어졌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최소 90%에 달하는 클라우드 보안 실패는 고객사, 즉 클라우드 사용자의 잘못에 있다고 했으며 2021년까지 기업의 50% 정도에 달하는 관리자의 실수로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앞서 클라우드 상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 사례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사용상의 보안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하고자면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책임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와 이를 사용하는 기업, 사용자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를 책임 공유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왼쪽에 있는 클라우드 리소스 공유 모델을 살펴보면 각 서비스별로 클라우드 사용 고객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 간의 리소스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른쪽 표에 있는 책임 공유 모델을 각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사용자별로 제공업체와 서비스가 각 다르기 때문에 표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IaaS, PaaS, SaaS 순으로 제공업체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aaS라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자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 인프라 요소와 데이터 센터 등의 물리적 보안 요소를 대한 책임을 집니다. 반면 SaaS라면 인프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스택 보안 모두를 책임집니다. 사용자 통제권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책임 공유 모델은 용어 자체는 책임 공유이지만 실제 내용으로서는 책임 분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WS, 애저 등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자에서는 책임 공유 모델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 공유 모델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침해에 발생한 보안 사고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 이후에 데이터에 대한 위협 방어, 계정 보안 등의 사용자 보안은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자가 사용자의 데이터 전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라우드는 상당히 복잡한 플랫폼이기도 한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주요 위협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이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 워크도를 사용하고 보관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새로운 보안 위협과 도전 과제도 생겨납니다. 많은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비스 중심으로 클라우드로 이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 공격자의 표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트너의 클라우드 보안 리서치 책임자인 제이 하이저는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많은 민감한 정보가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클라우드에 보관된 기업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책임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자가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기업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협회는 매년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위협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CSA에서 가장 중요한 우려사항을 규명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을 조사하여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하여 가장 중대한 보안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총합하였고, 다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대한 정도의 순에 따라서 열거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는 데이터 침해입니다. 데이터 침해 위협은 지난해 조사와 마찬가지로 중요성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데이터 침해는 평판과 금전적인 측면에서 아주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막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CSA가 제시한 데이터 보안 위협과 관련된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는 사이버 공격의 주요한 대상이며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잘못된 구성이거나 이용에 가장 취약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은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 도움이 되지만 이는 시스템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구성과 부적절한 변경 관리입니다. 이 보안 취약점은 올해 CSA 목록에 새로 추가된 위협입니다. CSA는 서비스 업체가 잘못된 구성을 하는 바람에 일렉스트럭서치의 데이터베이스가 미국 소비자의 약 2억 3천만 명의 개인 데이터가 공개되는 사고 사례를 발생하였음을 한 사례로 들었습니다. 데이터 손실만의 문제가 아니며 CSA는 비즈니스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리소스를 제거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변경 관리가 미흡하여 잘못된 구성이라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잘못된 구성과 부적절한 변경 관리와 주요한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리소스는 매우 복잡하고 이러한 때문에 환경 구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제어인 통제와 관리 및 변경 관리 기법은 클라우드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안 되며 자동화를 수용하고 잘못된 구성 자원을 지속적으로 검색하여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에 대한 전략 미흡입니다. 클라우드만큼 역사가 깊은 문제이지만 올해 위험 목록에 새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안보다는 시스템과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클라우드에 맞지 않는 보안 인프라와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다음 아래와 같은 주요한 시사점을 오늘 발표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클라우드에 맞지 않는 보안 인프라와 전략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며 보안 아키텍처가 비즈니스 목표와 부합하는지 항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험 모델이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적인 보안 태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ID, 크레덴셜, 액세스 키 관리 부족입니다. 역시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보안 위협입니다. 서버실과 같은 물리적 리소스, 데이터와 시스템 관리, 액세스 관리가 미흡하여 초래되는 위협입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한 기업은 IAM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변화를 주지 않으면 부적절하게 보호된 크레덴셜, 암호키, 비밀번호, 인증서의 자동화된 순환이 사용이 부족하게 되며 확정성이 부족하게 되고 이중 인증이 미사용되며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서버실과 같은 물리적 리소스와 데이터, 시스템 관리에 대한 액세스 관리가 미흡하여 초래되는 위협이며 계정 보안, 2단계 인증 포함하여 루트 계정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비즈니스 요구와 최소 특권의 원칙에 따라서 계정, VPC, ID 그룹을 분리하여 세분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계정 하이제킹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에 랭킹된 중대한 클라우드 보안 위협으로서 피싱은 보다 효과적이고 표적화되고 있으며 공격자는 권한이 높은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탈취하는 위험이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격자가 크리덴셜을 획득하는 수단이 피싱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수단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침해하여 크리덴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가 적법한 계정을 사용하여 시스템이 침하게 되면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중대한 데이터를 훔치거나 파기하고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등의 행위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정 하이제킹과 관련된 주요한 시작점인데요. 피싱은 보다 효과적이고 표적화되고 있으며 계정 해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위협입니다. 비밀번호 재설정만이 그 해답은 아니며 계정 해킹을 완화하기 위해서 심층 방어 및 IAM에 대한 통제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내부자 위협입니다. 신뢰하고 있는 내부자로부터 초래되는 위협은 클라우드나 온프리미스 시스템이나 똑같이 중대한 보안 위협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원과 혹은 과거 재직했던 직원, 계약업체, 믿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기업 방어 체계를 훑지 않아도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내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가 초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와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를 휴먼 에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CSA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신뢰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내부자로부터 초래되는 보안 위협이며 내부자의 과실 최소화를 위해 보안 직원의 교육을 정례화하여야 하고 잘못 구성된 클라우드 서버를 수용하여야 하며 중요한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안전하지 못한 인터페이스와 그에 대한 API입니다. 중대한 위협 순위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는 7위로 하락하였지만 이는 아주 자주 악용되는 공격 요소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API에 대한 취약점은 공격자에게 사용자나 직원의 크리덴셜을 쉽게 훔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CSA에 따르면 기업과 기관은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API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현할 때 Security by Design이 원칙으로 적용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며 CSA가 제시한 안전하지 못한 인터페이스와 API에 관한 주요 시사점은 아래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API의 취약점은 공격자에게나 사용자의 직원의 계정을 쉽게 훔칠 수 있는 그 경로를 제공하는 보안 위협에 따른 것이며 인벤토리나 테스트, 감사, 비정상 활동 보호 등의 아이템을 감시와 같은 좋은 API 프로텍트를 적용하게 되며 API 키를 보호하고 그 재사용을 피하여야 합니다. 또한 OCCI와 같은 오픈 API 프레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서 취약한 제어 영역을 줄 수 있습니다. 제어 영역에는 데이터 중복, 마이그레이션 및 스토리지와 관련된 프로세스가 포함되는데요. CSA에 따르면 이런 프로세스를 책임진 사람이 데이터 인프라의 논리, 보안, 검증을 완전하게 통제 및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 이러한 제어 영역이 취약해집니다. CSA는 다음과 같이 취약한 정보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관리자가 인프라의 논리, 보안, 검증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 제어 영역이 취약하게 되며 클라우드 고객이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CSP를 통해 제공되는 적절한 보안, 통제가 필요로 합니다. 아홉 번째로서 메타 스트럭처와 어플리케이션의 실패입니다. 이는 공격자가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획득하거나 클라우드 고객에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패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 때문에 API가 적절하게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CS에 따르면 미숙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적절히 고객에게 API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 스트럭처 및 어플리케이션 스트럭처의 실패가 관련된 주요한 시사점입니다. 메타 스트럭처에 대한 공격자의 접근 호용 및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 설계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은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가 가시성과 노출 경감책을 제공하여야 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디자인을 적절히 통제책으로 구현하여야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침입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사용과 관련된 가시성이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클라우드 환경은 악성 활동을 감지 및 방지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상당수 감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CSA는 이러한 제한된 가시성을 문제로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허가받지 않을 앱을 사용하는 문제와 허가된 앱을
오용하는 문제입니다. 허가되지 않은 앱을 섀도우 IT라고 부르는데 이는 직원들이나 IT나 보안부서의 승인이나 지원 없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허가되지 않은 앱의 우남용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CSA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앱을 사용하는 문제와 허가된 앱을 오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클라우드 사용 정책과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적으로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 외부 위협 관리 전문가가 승인되지 않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에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서버 보안의 역할인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보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바는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환경의 많은 보안 위협으로부터 서버 보안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부분입니다. 먼저 서버 보안은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서비스, 자산에 대한 접근을 운영체제의 커널 레벨에서 통제하는 보안 솔루션을 의미하며 Secure OS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컴퓨터 운영체제 상에서 내재된 보안 사항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운영체제 내에 보안 기능을 추가한 것이며 사용자에 대한 식별 및 인증, 강제적 접근 제어, 임의적 접근 제어, 침입 탐지 등의 보안 요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버 보안 제품이 제공하는 세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단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이 그 첫 번째 목적이며 중요한 정보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통한 신뢰성 제공이 그 두 번째이고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침입 차단과 통합 보안 관리 제공으로 보안 제공이 마지막 목적입니다. 이러한 보안 목적과 기능을 통하여 온프리미스 환경은 물론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동일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IT 환경에서는 절대적인 보안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100%에 가까운 보안 구축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데요. 그 서버 보안은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버 보안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동일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SGA 솔루션스의 서버 보안 솔루션인 레드캐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버 보안은 운영체제 상에서 동작하는 Secure OS입니다. 보안 커널에 참조 모니터라고 불리는 개념을 탑재하여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객체에 연산을 요청하더라도 항상 외부의 간섭 없이 접근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안 커널이 이식된 운영체제는 컴퓨터가 사용자에 대한 식별 및 인증, 강제적 접근 제어, 임의적 접근 통제 및 재사용 방지, 침입 탐지 등의 보안 기능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조 모니터란 승인되지 않은 주체로부터 객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주체의 접근을 통제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며 참조 모니터는 다음 세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정 조작이 없어야 하며 두 번째, 항상 무시되지 않고 호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동작을 항상 분석과 테스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체가 참조 모니터를 거치지 않고 객체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경우 참조 모니터의 개념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참조 모니터는 보안 커널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접근 권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장에서 보여지는 그림은 레드캐슬이 앞서 말한 서버 보안으로서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레드캐슬의 보안 모델은 무엇인가요? 레드캐슬이 갖고 있는 컴퓨터 보안 모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적 접근 제어 모델이 있고 두 번째로 임의적 접근 통제, 세 번째로 역할 기반 접근 통제입니다. 강제적 접근 제어는 주체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보안 속성, 레이블을 비교하여 접근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보안 등급 기반, 규칙 기반, 관리 기반, 중앙 집중 관리, 보안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의적 접근 통제는 객체에 대한 주체에 대한 접근을 하나하나씩 접근 권한을 일일이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 기반은 역할에 따라 사용자를 분리하고 그룹 단위로 권한을 부여하여 접근 통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레드캐슬 구성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장은 레드캐슬이 일반적인 환경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성되는 구성 환경을 표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시스템에 레드캐슬 에이전트가 설치되고 레드캐슬 매니저를 통해서 2티어 방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캐슬을 통해서 3티어 구조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오스캣을 통하여 시스템이 접근할 때 2차 인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각 기능을 설명 말씀드리면 레드캐슬 매니저는 각 시스템 레드캐슬 에이전트에 직접적으로 2티어 방식으로 접속하여 보안 정책을 설정하고 로그 조회 및 리포팅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레드캐슬 에이전트는 설정된 보안 정책을 실질적으로 보안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해당하고 있으며 엔터프라이즈 캐슬은 레드캐슬 에이전트와 3티어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통합 보안 정책 관리, 즉 보안 정책을 설정하고 조회하고 수정, 삭제를 할 수 있으며 통합 로그 관리와 통합 리포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스캐슬은 각 시스템에 사용자가 접근할 때 2차 인증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레드캐슬 구성도입니다. 각 시스템에 레드캐슬 에이전트가 설정되는 것은 앞서 말한 온프레미스 환경과 동일하며 레드캐슬 매니저, 엔터프라이즈 캐슬, 오스캐슬 또한 앞서 말한 온프레미스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추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라이센스 서버입니다. 라이센스 서버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클라우드 환경이 갖고 있는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레드캐슬의 경우 에이전트 설치할 때 각 그 에이전트의 라이센스를 직접 부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 가져가게 되면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대응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서버 보안 SE 솔루션즈는 라이센스 서버 모듈을 별도로 개발하였습니다. 라이센스 서버의 역할은 라이센스 정책을 관리하여 오토 스케일링에 따라서 시스템이 증설하거나 감소될 때 라이센스를 자동으로 배포하거나 자동으로 회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드캐슬이 가상화 환경과 클라우드 플랫폼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표로 표시하였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다양한 가상화 환경을 서버와 레드캐슬은 지원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인 아마존 애저, AWS, MS 애저,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의 오라클 클라우드를 모두 다 지원하고 있으며 이렇게 작성된 표는 저희 레드캐슬이 직접적으로 고객의 클라우드 환경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환경과 저희가 직접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테스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테스트하여 그 결과로서 작성된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레드캐슬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레드캐슬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드캐슬 에이전트는 각 리즌별로, 각 도메인별로 시스템에 설치되고 있으며 엔터프라이즈 캐슬, 라이센스 서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구성도에는 엔터프라이즈 캐슬과 라이센스 서버 혹은 이 구성도가 각 도메인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는 각 리즌, 서로 다른 리즌 혹은 도메인이라 할지라도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레드캐슬이 여러 보안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레드캐슬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사례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취약점은 한 예로서 데이터 유출에 대한 레드캐슬의 대응 방안입니다. 외부 공격자가 약용할 수 있는 약점을 찾게 되고 이러한 약점을 통해서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직원 혹은 고객사의 내부 직원을 피싱 메일 혹은 스팸 메일을 발송하여 내부에 침투하게 됩니다.
이렇게 침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면 내부의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탐색을 하게 되고 권한 상승 등의 반복되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목표 타겟이 되는 데이터에 접속하여 그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악의적인 내부자의 경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여서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게 되는데요. 이는 레드캐슬이 코널에서 갖고 있는 기능인 시스템 접근 통제와 파일 접근 통제, 명령 실행 통제로서 시스템의 비인가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허가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 파일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허용되지 않은 명령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이러한 데이터나 서비스 장애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커널에서 동작하는 레드캐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안 운영체제의 커널에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보안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표에 작성된 것은 앞서 말한 CSA에서 발표한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취약점을 소보와 레드캐슬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예로 저희가 작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장표는 레드캐슬이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작성된 표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에 대한 관련 기준, 즉 기술적 보호 조치의 한 파트를 저희가 따왔습니다. 접근 통제에 대해서 레드캐슬이 어떻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으며 접근 통제 2차 인증 파일 접근 통제라든가 2차 인증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원천적으로 저희가 레드캐슬이 기능을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레드캐슬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을 나열한 표입니다. 레드캐슬이 제공하는 보안 기능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기능을 다 표에 담지는 어려울 것 같고 핵심 기능인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시스템 접근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파일 및 디렉토리 접근 통제를 가지고 있으며 각 시스템의 중요한 프로세스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모든 행위를 감사할 수 있는 보안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고전적인 해킹 기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 관리 혹은 시스템 관리 등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라클 클라우드와 레드캐슬 결합 솔루션의 강점, 이것만은 자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클라우드의 보안 취약점 중 일부는 온프로미스 환경에서의 보안 취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및 아이디 자격 증명, 액세스 관리 부족, 계정 하이지킹, 내부자의 위협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인데요. 이러한 위협은 온프로미스 환경이든 클라우드 환경이든 동일한 보안 취약점입니다. 그렇지만 클라우드 환경만이 갖는 보안 취약점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가상화 시스템 내에 하이퍼바이저가 취약할 경우 이를 활용하여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이 동시에 피해를 가능성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가상 머신이 상호 연결되어 내부 머신에서 다른 가상 머신으로 패킷 스니핑, 해킹, 디도스 공격 등 공격 경로가 존재합니다. 레드캐슬은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즉, 서버 보안, CQO에서 갖고 있는 보안 기능, 운영체제 레벨에서 시스템 접근 통제, 파일 접근 통제, 명령어 통제 등 이러한 기능으로서 클라우드 환경의 불안 요소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보안 솔루션을 뚫고 들어온 공격에도 마지막 보안의 수문장으로서 레드캐슬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의 완벽한 서버 보안 구축 웨비나 발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부장님과 올라온 질문들을 보면서 몇 개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레드캐슬이 내부 관리자에 의한 해킹 시도도 보호할 수 있나요? 네, 레드캐슬은 운영체제 커널 레벨에서 정책 기반, 아까 말씀드린 보안 참조 모니터 방식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관리자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정 시스템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를 보안 정책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의 경우 2세대 클라우드에서 사용자 영역과 클라우드 제어 영역을 분리해 운영한다고 하는데 인프라 구조 자체에서는 자율 운영 복구가 모두 오라클 DB에 초점이 맞춰 운영되나요? 이거는 또 제가 우리 풀지 않습니다. 아, 네. 일부는 그러면 오라클에서 질문에 답변해야 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토 스케일링으로 인해 증설되는 시스템의 경우 보안 정책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보안 정책은 사용자가 시스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사용자가 시스템 이미지 사전에 환경에 맞게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서버와 레드캐슬이 설치되어 있는 설정 환경과 보안 정책이 사전에 설정되어져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생성하여 오토 스케일링 정책에 따라서 시스템이 증설될 때에도 자동적으로 서버와 레드캐슬의 보안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Q&A 시간을 마치고 방송 후에는 설문을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방송이 끝난 후 당첨자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 보안 구축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